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뭐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판사가 음주운전의 면허가 취소되고 그것도 모자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걸린 사람이라면 그 재판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서울가정법원 소속 신모 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공고했습니다. 예. 신 판사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서 강남구 삼성로까지 2k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가 대법원 인근이고 또 신 판사가 재직 중인 서울가정법원도 근처잖아요. 역시 징계가 맹탕이라 그런지 간도 참 크다 싶습니다. 그게 정직 1개월이라고요? 예. 1개월이 최소한의 정직 기간이거든요. 1개월보다 적게는 정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이제 설 연휴 세고 오면 금방인데요. 심지어 심판사는 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도 정직 1개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정직은 징계잖아요. 예. 형사처벌은 없었습니까? 그 뭐 음주 면허 취소가 됐던 거죠. 아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무면허가 있고 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형사적인 대상은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텐데 보통 징계가 더 먼저 나오고요. 예. 형사처벌은 뒤따르는 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판사들이 재범 범죄자들을 가중 처벌하는데 정작 관련된 문제로 징계 대상이 된 판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송반망이 처벌만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정직 1개월이다? 예.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의 어떤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건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징계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비슷한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작년 2월에 면허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하다 걸린 50대 일반직 공무원이 해임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인사혁신처는 21년 12월에 심각한 수준의 음주운전의 경우 한 번만 걸려도 바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도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판사들은 예외라는 겁니까? 우리 헌법 106조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게 뭐 독재 시대 때 판사들이 뭐 정권의 압박으로 사법살인을 하거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최고 징계는 연금까지 뺏는 파면인데 반해 판사에 대한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이게 상한이 낮다 보니까 비례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징계가 가벼워지는 데다가 사법부의 폐쇄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까지 더해지면서 판사 징계는 물징계다 이런 게 좀 굳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를테면 이제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판사 탄핵도 헌법상 있긴 있는데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없었죠. 예. 이제 판사 탄핵안을 헌재에 소추하려면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 장벽을 넘어서 소추가 된 게 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임성근 사례, 예, 임성근 판사 사례 딱 하나입니다. 임성근 전 판사죠. 임성근 전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라고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었죠. 근데 탄핵 소추는 했지만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예, 그때 헌재가 이제 뭐 임성근 판사의 뭐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이미 사직해 버려서 탄핵할 수 없다 이렇게 각하를 했었는데요.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받고 그걸로 또 국회가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가 심판을 하는 그 오랜 기간 내에 사직해 버리면 된다는 뜻인데 그럼 판사가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들 과연 파면을 할 수가 있긴 있는 거냐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외부적 간섭으로부터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이거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또 예전에는 판사의 성범죄나 성매매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개인적 비위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무슨 연관이 있냐 그런 비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근데 몇몇 판사들의 비위만 보고 판사 징계를 무조건 더 강하게 쉽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 또 판사가 상부나 대중의 눈치를 또 너무 보게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요.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게 18년도에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나왔을 때 살짝 고민이 좀 되다가 이야기가 좀 쏙 들어갔는데요. 대안이 좀 진지하게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인권의 보루가 돼야지 치유받건 지역이 되면 안 된다. 이 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두영 작가였습니다.